오늘은 특별한 미션을 진행하며 책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셸이라는 다른 북튜버 분께서 했던 재미있는 미션이었는데요. 바로 내가 책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책 저 책을 왔다 갔다 하며 병렬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때마침 휴일을 맞아 다시 책으로를 가지고 다른 것은 안 하고 시간을 재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대략적으로 300페이지가 됩니다. 과연 300페이지의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면서 서사는 없는 책을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작가는 메리언 울프입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이미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 읽는 뇌를 지은 인지신경학자이자 아동발달학자입니다. 특히 읽는 뇌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독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저 역시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도대체 왜 독서가 인지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납득하지 못했었어요. 같은 정보여도 TV나 컴퓨터에서 보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라면 스크린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독서를 많이 하자라는 운동은 출판사의 이권 다툼 때문은 아닐까, 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생각에 사로잡혀 오히려 새로운 문명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했죠. 많은 것이 하이퍼텍스트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오로지 종이책만 고집하는 것은 정말로 옛 정서에 사로잡힌 미련과 아집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도 보호해야겠다, 이젠 이북에도 적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했거든요. 스크린으로 독서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오픈마인드로 전자책에 적응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였어요. 오히려 세밀한 정보들이 실물로 읽은 종이책에 비해 모호하게 기억되는 느낌이었어요. 더 재미있었던 현상은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읽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또 특정 부분을 다시 읽기 위해 찾는 것은 더 힘들었죠. 책을 손에 쥐고 읽었을 때는 짝수 쪽, 홀수 쪽에 대한 감이 있었고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손이 짚고 있었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읽고자 하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현대 문물의 부적응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서재를 쓰신 김목수 님도 책에서 분명 자신은 전자책을 읽으려고 수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하셨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전자책으로 갔다가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저 역시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나 전자책으로 읽고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문학같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혹은 공감적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종이책으로 사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읽을 때와 종이로 읽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얼핏 체감하고 있던 찰나에 다시 책으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왜 읽는 것이 중요한지, 더 나아가 왜 종이책을 읽는 것이 스크린 독서에 비해 강점을 갖는지를 과학적으로, 더 세밀하게는 인지적, 정서적, 진화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작가 메리언 울프에 따르면 사람의 읽는 행위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듣고 말하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지만 반면 읽고 쓰는 행위는 교육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은 유전적 형질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읽기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인지 과정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단어 하나를 읽는데 얼마나 많은 인지 과정이 필요한지를 서커스에 비유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뇌라는 것은 그 잠재력과 습득의 기능이 무궁무진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도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뇌는 오래된 기본 구조를 연결하고 때로는 다른 목적에 맞게 고치기도 하면서 새로운 조합의 경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제로 읽는 행위는 뇌의 넓은 부분을 활성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인지적, 언어적, 시각적, 감각적, 공감적 기능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단어 하나를 보고 이를 인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렇게나 뇌에서는 다양한 자극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죠. 읽기 행위는 단순히 우리의 인지 과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의 눈도 갖게 하는데요. 작가는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시선과 입장이 되어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학 작품을 접할 때 그러한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 공감 능력은 영화나 영상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명료하게 표현된 타인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몰입을 할 수 있게는 만들지 못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인지적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부분이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인지적 인내심은 깊이 읽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크린에서의 읽기가 익숙해진 나머지 긴 글을 읽는데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데요. 미국에서도 스크린상 쓰여있는 긴 글을 조롱하는 TLDR, 너무 길어서 안 읽었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우리나라 역시도 스압주의, 세 줄 요약 같은 말이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가 갖는 긴 글에 대한 불편함을 반영하고 있죠. 우리는 긴 글에 대해 혹은 적은 자극에 대해 쉽게 지루해지고 심심해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스크린 속의 글을 읽을 때 F자의 흐름을 따른다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빠르게 읽는 훑어보기를 말하죠.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논문을 인용할 때 대다수의 인용이 자료의 첫 페이지나 마지막 세 페이지를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자료의 본문에 나오는 배경 지식과 논증, 그리고 증거들은 스쳐 지나가거나 대체로 읽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만큼 설득력을 얻기는 힘들고 깊이 읽기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훑어보기의 읽기 방식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저자는 한 기존 연구를 제시합니다. 같은 텍스트를 한 집단에게는 스크린으로, 다른 집단에게는 종이책으로 읽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스크린으로 읽은 집단은 종이책을 읽은 집단에 비해 세부적인 사건의 순서 배열을 어려워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크린에서의 읽기 습성이 이제는 종이책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체와는 상관없이 읽기에서 연속성과 순차성, 그리고 뉘앙스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크린의 정보는 언제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죠. 실제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기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정보를 7개 정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현대의 연구는 그 수준이 4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점점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기도 하죠.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글을 읽을 때의 주의력이 예전보다 못한가요? 무엇을 읽었는지 기억하는 능력은 어떤가요? 스크린으로 읽을 때면 점점 핵심 단어만 찾고 나머지는 건너뛴다는 사실이 느껴지나요? 스크린 읽기 습관이 종이책 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치밀하고 복잡한 분석은 점점 더 깊이 하나요? 더 이상 길고 어려운 글이나 책을 읽어갈 뇌의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스크린 읽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주는 이로운 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종이책만을 고집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양손잡이 뇌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즉, 스크린 읽기 능력과 종이책 읽기 능력 둘 다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자신의 읽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속도를 중시하는 훑어 읽기 능력과 깊이 읽기 능력을 모두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0세에서 10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읽기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는 데는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서사가 있는 소설보다는 조금 천천히 읽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는 플래그를 붙였는데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다소 급격하게 타협하는 듯한 양손잡이 뇌의 결말이 아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두고두고 읽으며 독서에 대한 갈증이 시들해졌을 무렵 한 번씩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독서 교육의 실질적 방법을 참고하는데도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책, 다시 이 책으로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